네,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소화기계, 호흡기계, 골격계 이런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계통을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위, 간, 심장 이런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관에서 좀 더 안으로 가보면요. 이러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하죠? 네, 조직 검사하죠. 조직 검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세포를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야 조직도 건강하고요. 기관이 건강하고 계통이 건강하고 결국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고요. 염증 수치가 낮아야 건강하고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풍부하게 섭취를 해줘야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 한번 보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이것을 3대 영양소라고도 하고요. 크기가 커서 대량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미량 영양소라고도 하고요. 현대인들은 식이섬유랑 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7대 영양소가 세포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량 영양소는 세포에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잘게 쪼개져야지 세포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소화흡수라고도 하고요. 가수분해라고도 합니다. 이 가수분해할 때 필요한 게 있는데요. 산소하고 효소예요. 그런데 효소는 혼자 작용할 수 없고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조효소입니다. 조효소가 뭘까요? 조효소가 비타민, 미네랄을 말해요. 그래서 대량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질병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됐는데 그것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요. 혈관 속에서 렬고 떠돌다가 소변으로 나오게 되죠. 그게 무슨 병이죠? 그렇죠. 당뇨병이죠. 그리고 단백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세포로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치명적인 독소가 돼요. 특히 간에요. 그래서 고기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정량을 드셔야지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쌓일까요? 맞아요. 우리 내장 지방에 쌓여가지고 많은 독소를 내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드셔서 이 대량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요즘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그리고 관절염, 퇴행성 질환, 대사질환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원인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영양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너무 잘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영양의 불균형일까요? 너무 많이 잘 먹는 게 문제죠. 그것도 한쪽에 치우쳐서. 요즘에 코로나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더라고요. 그 메뉴를 잠깐 볼까요? 피자, 치킨, 햄버거, 짜장면, 족발, 보쌈,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빵, 쿠키, 케이크 이런 거 많이 배달해서 드시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보시면 대부분 고탄수화물, 고단백, 고지방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은 아주 부족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세포 속으로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독소가 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드셔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왜 질병의 원인이 될까요? 그것은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질병의 원인이 되나 한번 보면요. 우리가 산소가 호흡하면서 들어가고요. 많은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나요.
활성산소는 산소가 하나 없어진 상태고요. 힘이 세가지고 다른 정상인 세포를 이렇게 막 공격하는 산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정상적인 세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세포는 분자를 2개 갖고 있는데 하나를 뺏기고요. 산화된 세포가 됩니다. 이 산화된 세포는 우리의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항산화제를 드셔서 이것을 중화시켜야 되겠죠. 항산화제, 제가 만약에 눈에 좋은 항산화제를 먹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항산화제는 이렇게 분자를 6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공격하고 다니는 힘이 센 활성산소한테 이를 하나 줘요. 그러면 활성산소는 이렇게 중화가 되고요. 아까 건강한 세포가 산화됐잖아요. 그 세포한테도 하나를 줘서 건강하게 다시 만드는 게 항산화제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5개가 다 사라졌을 때 이 상태로 남아있다가 또 간에 대한 항산화제를 먹었을 때 이 하나를 받을 수 있겠죠. 5개를 다 살려내는 게 항산화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산화제 2-3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먹어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산화제 충분하게 드셔줘야 되겠죠. 이 항산화제에 이 활성산소가 음식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외식 메뉴로 자주 먹는 양념갈비 있죠. 그 양념을 할 때도 간장이라든지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우리 숯에다가 이렇게 굽죠.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구울 때 고기 기름이 떨어지면서 그 연기가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몸에 안 좋으니까 조금 외식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먹을 상황이 있으면 빨리 항산화제를 드시면 그것들을 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라면에는 200가지의 화학 원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들이 또 먹었을 때 활성산소를 많이 생기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도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 먹었을 때는 항산화제를 먹어서 좀 중화시키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3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네, 우리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뇌라든지 심혈관에 쌓이면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 우리가 편리하려고 사용하는 캔이라든지 플라스틱에서 많이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요. 또 중금속, 우리 바다가 오염돼서 생선을 먹었을 때 중금속에 또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인 원인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충분하게 드셔서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중금속을 빨리빨리 배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나는 그럼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어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하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저도 식이지도사라고 이렇게 해독 음식도 하고 했는데 한 달 동안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직접 해서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겐 적합하지 않고요. 간편하게 질 좋은 비타민, 미네랄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좀 효과적이세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땅이 많이 오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고갈된 상태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감자를 심으면요, 땅에서 미네랄이 합성되고요, 이렇게 싹이 나서 비타민을 합성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은요, 특히 더 그런데 쉬지 않고 농사를 져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비닐하우스도 치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예전보다 채소, 과일에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시면 사과를 예전에는 하나만 먹어도 됐어요. 1950년대에는. 그런데 2000년대에는 26개를 먹어야지 필요한 철분이 다 충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못 드시잖아요.
그리고요, 브로콜리, 우리 대표적인 항암 음식이죠. 브로콜리에도 비타민 A랑 C가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의 비타민 A는 10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얼굴만한 크기의 접시로 5접시를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못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암 환자는 한 10접시를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시간하고 비용하고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은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간편하게 우리 태블릿 형태의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또 권고사항이 있어요. 음식 피라미드인데요. 제일 적게 먹어야 할 것을 붉은 고기, 버터, 그리고 흰쌀, 그리고 빵, 파스타, 감자, 그리고 단 음료, 과자, 소금 이런 건데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할 게 운동인데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역피라미드의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질병에 많이 취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현대인이 바쁘니까 꼭 먹어야 한다고 권고한 게 매일매일 종합 비타민과 D예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떤 거 먹어야 되는지 여기 선택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가. 네, 비타민 A, D, K,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런데 비타민 A는 많이 드시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수용성의 형태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C, 비군이 지금 여기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비군이 충분하게 그리고 다 들어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효능이 또 충분하면 좋겠죠. 그리고 균형 있게 공급되는 거. 칼슘과 마그네슘은요, 비율이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1대1의 비율이 세포로 쏙 들어가게 하고요. 아연과 구리는 10대1의 비율이 좋고요. 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셀레늄, 그리고 몰리브덴, 크롬, 망간, 요오드 이렇게 고가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어야지 좋은 비타민이고요. 무엇보다도 안전한 거, 그리고 생체율이 높은 거, 이런 비타민을 선택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골라 먹으라고 한 책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